저희가 최소한 2만 명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4,600명 식구분들이 1년에 4, 5명 정도씩 1인당 해주신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2만 명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제대로 보험된 집은 30%도 안 됩니다. 이 레드오션 시장이 블루오션 시장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회사가 뛰어오르듯이 매년 30% 성장하듯이 이러한 압도적 1등 회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만족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번 영상에서 네. 목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중요하죠. 굉장히 2025년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기대가 돼요. 네, 사실 그 목표를 들으면서 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사실 이제 나이도 어느 네, 정도 그렇죠. 세월이긴 장사 없어요. 아, 네, 안타깝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뭐 자산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회사 매출도 이만큼 엄청나죠. 키우셨고, 네, 근데 매년 이렇게 달려 나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더 달려야죠. 그 열정과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32년째 지금 보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32년째 보았던 분이 계세요. 너는 신입사원 때나 지금이나 일하는 게 왜 똑같냐? 이제 좀 쉴 때 안 됐냐? 32년이면 정말 오래 했는데 옛날에 지금 어떻게 변함이 없느냐? 저는 좀 창피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 중독증입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 좋아하고 보험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월급쟁일 때도 최소한 주당 100시간 일하는 루틴을 바꿔본 적은 없어요. 개인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제가 일요일만 쉽니다. 그래서 공휴일과 토요일은 항상 저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루틴을 물론 저 휴가 때는 당연히 쉬죠. 이 루틴을 제가 한 번도 바꾼 적은 없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보험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7년 동안 집에 생활비도 못 갖을 정도로. 그러나 이제 그런 고생과 정말 제가 인복이 많아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 나름대로는 자산 형성도 많이 됐고 회사 매출도 많이 올랐고요. 자산 형성도 좀 늦게지만 제가 50대 이후에 대부분 자산이 형성이 됐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편안함을 이루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평생 다 쓰기 힘들 정도였던 그런 자산 형성도 좀 됐고요. 또 운이 좋아서 부동산에서도 좀 많이 벌었고요. 보험에서 번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욕심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를 믿고 따른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 고객에 대한 재정 컨설팅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 우리 영업가족분들의 재정 컨설팅을 제가 직접 했을 때 좀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누리고 있는,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러한 경제인 자유를 그 모든 분들에게 누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를 함께하는 저희 4,700명 영업가족분들 모두 다 관리자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에 대한 노후 대책 플러스 경제인 자유를 꼭 가지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서 만족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했던 이 노하우와 또 저희 회사의 경쟁력을 나누어서 그 함께 믿고 따른 그 모든 분들한테 같이 경제인 자유를 획득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험 종사자가 40만 명이 넘습니다. 43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지혜역계란 제네 에이전시랑 보험 대리점 점유율 1%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정말 그 시대의 트렌드가 고객이 현명해지시고 비교하는 게 편해지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바일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교가 너무 편해져서 선택이 좋아지는 이런 흐름을 잘 타서 이 지혜업계의 보험 시장 전체 점유율 60%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보험업계 전체 5%라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싶은 마지막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 영업가족분이 4,600명인데 그러한 시장 점유율 5% 차지하려면 저희가 최소한 2만 명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4,600명 식구분들이 1년에 4, 5명 정도씩 1인당 해주신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2만 명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만 명 의미가 뭐냐면요. 일단 보험업계 전체 구성인을 5%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지면 매출이 1조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의 1조를 매년 달성하는 회사라면은 그 회사의 가치는 최소한 1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1조 이상 가치를 달성을 했다라면은 1조의 1%만 차지하는 곳에서는 100억입니다. 1조 1%가.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이 함께 하는 분들의 경제인 자유와 어떤 노후 대책도 만들면서 최소한 회사의 가치 1조를 만들어서 거래 혜택을 골고루 나누고 싶은 욕심이 커서 그렇습니다. 대표님 개인적인 네. 것들의 이상으로 목표를 가지고 계시네요. 꼭 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네. 본인이 먹고 살만하면 네. 대부분 다 욕심을 이제 내려놓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확실히 이 경영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꿈과 포부가 엄청 크고 사실 영업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대표님께서 멈추지 않고 네.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 사실은 영업가족이나 영업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베네핏이거든요. 네. 나는 성장하고 싶은데 회사 오너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어떤 벽에 갇혀있는 기분인데 네. 저희 회사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원을 존재한 나눔이라는 사원을 제가 지었는데요.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대리점이 한 3, 4천 개 되지만 실제 가동은 한 3천 개가 안 되지만 그중에 저희 자체 실적만 가도 또 업계 한 13등이고 회사 전체로는 그 3천 개 지회 중에서 업계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존재하는 게 첫 번째고 그 존재를 하기 위해서 제가 22년 처음 사업 시작하면서 10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말도 안 되는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요즘 통상 얘기하는 먹튀도 너무 많이 당했고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안 좋은 일들 제가 너무 많이 겪었고요. 제가 겪은 이런 시행착오는 저로만 끝나는 분 되고요.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고 제가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나눔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을 나눔 정한 건 제가 욕심을 안 가지려고. 저는 정말 뭐 제가 죽을 때 뭐 가져갈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 뭐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러면 중요한 건 나눔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물론 우리가 기업이 때 영리 추구를 해야죠. 근데 그 영리 추구라는 건 저는 적절한 영리 추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영리 추구는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금융권, 은행이나 보험이나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순이익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너무 과도한 영리 추구거든요. 과도한 이윤 추구보다는 그러한 이윤을 같이 일하는 분들과 서로 나누고 그분의 삶에 플러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저희가 100% 드리고 또 그분은 또 그걸 또 삶의 어떤 미끄럼 삼아서 노후 대책을 함께 같이 준비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경쟁자를 빨리 달성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일조하고 싶은 욕심이 큽니다. 업계에 나중에 결국은 1등을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사나이 자존심 있지. 1등 해야지.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렇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질문을 드렸고요. 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아 내가 회사 선택을 잘했구나.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복 받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